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협에 잇따른 횡령 및 부당대출 등 비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회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제가 내수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충북 의원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바다가 없는 충북의 그 여야를 통틀어서 저 혼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수면 어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내수면 어업 컨트롤 타워는 해수부라고 봐야 되죠. 예, 해수부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5국 3특 간담회를 하는데 충북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 이거 훌륭하시더만요. 그 어촌 양식 정책관 박승준 정책관님 하고 이제 우리 도내에 그 양식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수면허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처음이래요. 우리 해수부에서 직접 이렇게 정책관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이 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지금 장관님께서도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내수면 제대로 못 들여다 보셨잖아요. 이제 좀 들여다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영농형 태양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양식장에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다면 양식장 관리에 되게 유용하대요. 예를 들어 재난재해 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에도 예컨대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는 그런 데까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래도 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에 이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태양광을 희망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도 어차피 아시잖아요. 그죠? 논에 물을 대가지고 벼를 키우면 벼농사고 고기를 잡아서 키우면 고기농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도 개정해가지고 다시 그거 12년 지나면 메우고 하는 거 법 개정 해놨거든요. 의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농민이 8년 이상 경영을 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양식장은 25%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충북에 어선이 몇 척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제가 내수면은 8,000척 정도 되는 걸로 지난번에. 근데 우리 충북에 449척의 선박 어선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냐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보험에서 들어주질 않아요. 물론 피해를 따지면 바다배와 같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찬가지인 거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희망하는데도 들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친환경 사료를 먹이는데 친환경 사료 바닷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친환경 사료 먹는 양이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협이 있는 바닷가 근처는 그나마 수협에서 농협에서 농민 지원 사업을 펼치듯이 어민 지원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은 수협이 없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예요. 바다마트도 하나 없어요. 물론 바다마트의 경영 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구석구석이 이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국가 어항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륙에 국가 어항을 지정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드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청댐이나 대청호나 충주호 같은 경우는 바다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충북에서는 그 피해의식이 엄청납니다. 사실상 그랬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작 정부에서는 그간 역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나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어항 저희들이 지금 청풍호라고 부르는데 충주호의 제천 쪽에 있는 청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정 요청을 드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후보자 꼬리 떼시고
이제 임명되시면 내수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1차 모니터는 하셨지만 그런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관심을 되겠습니까?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농협에 대해서는 되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협이라고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농협이나 혹은 수협을 통해서 그간에 부담 지어 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투명하고 더 사실은 경영이 그죠?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협이라고 다를까 들여다보면 사실은 개혁해야 될 부분들 많고요. 아마 뭐 우리 후보자님도 수협 사정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문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부당대출 횡령 적발 현황을 최근 4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에 34억 원에서 3억 4,900만 원에서 9억, 그다음에 24년도에 10억, 작년에 57억.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된 왔는지,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를 제가 다 받아서 다 검토를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 PPT도 다 마련해 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수협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1년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죠? 네,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거의 70% 정도가 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해수부 출범 이후에 감사 한 번 제대로 외부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수협에 대한 이런 감독 기능, 감사 기능 이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손을 좀 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